한 주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닝스 리비전 시간입니다. 저는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 유명관입니다. 지금부터 8월 1주차 이익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1.4%가량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장 부진으로 1.0%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은 선진국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 변화율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호주, 그리고 독일, 영국 모두 한 달 동안 이익 전망치 변화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은 최근 한 달간 EPS 변화율이 플러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밸류에이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대만, 러시아와 같은 신흥국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은 선진국 대비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익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의 실적이 긍정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재, 에너지, 경기 소비재, 금융 섹터 같은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와 같은 경기 방어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흥국 업종별 이익 동향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에너지 산업재 소재와 같은 섹터들은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틸리티 그리고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섹터는 오히려 한 달 전 대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미국 세부 업종별로 이익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대부분의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통신 서비스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크게 상향 조정이 됐고, 반대로 유틸리티, 소매 유통, 필소비재 섹터들은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미국 시장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화학이나 철강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하향 조정이 됐고요. 특히 교육 섹터와 호텔 레저 서비스 섹터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로축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섹터들이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섹터들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화학이나 철강, 디스플레이 섹터들은 주가와 이익 전망치가 모두 긍정적인 업종이고, 오른쪽 하단에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은행 섹터들은 이익 전망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주가는 부진한 그런 업종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2021년도 순이익 전망치는 지난주 대비 0.7%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대략 167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로는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주황색 선에서 4월 달 부근에 크게 상승한 이 부분은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초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도 한번 실적 변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분기 추정치 변화보다는 왼쪽에 파란색 선 3분기 순이익 전망치 변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43.1조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의 눈높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 업종의 이익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송,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끝에 유틸리티, 호텔 레저 서비스, 건설, 그리고 건강관리, 화장품, 의류 섹터들은 한 주간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업종들로서
상대적으로 왼쪽에 보고 계시는 섹터들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업종은 운송 섹터와 철강 섹터입니다. 먼저 운송 sek터의 이익 전망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운송 섹터는 이제 해운, 항공, 유군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제 4월까지는 이 항공주들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오른쪽에 기업별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 현대글로비스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해운과 물류 부분에서의 실적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철강 섹터의 이익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철강과 비철금속 섹터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한 8.1조 원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연초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에는 포스코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현대제철과 그리고 비철금속 섹터의 고려아연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마친 기업이고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요 전기차의 소재 요 부분에서의 사업 확장이 기대가 되면서 이익 전망치 변화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1주차 어닝스 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